오늘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에서 내일까지 오늘 내일 하는데요. 청문회 장면을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악수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이진숙 내정자는 방통위 미완의 이인 구성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제가 당사자입니다. 지금 책임이 야당에 있다 이런 얘기를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서도 하셨고 박정훈 의원님도 그런 인식이 있으신데 책임이 야당에 있다면 이인 구조가 미완의 이인 구조가 책임질 만한 문제라는 건 다들 인식하시는 겁니다. 그거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답변 과정에서 본인만 국회에서 의결됐으면 3인위원회가 됐을 거다. 본인만 의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정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본인만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3인 체제가 되면 이게 이런 시비가 없었을 거라고 답변하셨어요. 예, 근데 어떻게 3인 체제가 가능합니까? 국회에서 3명을 의결해야지 하면.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3인만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아까 위원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 말 씹히게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켜주십시오. 이거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귓속말을 아까 하는 장면도 나오고 시작부터 이제 좀 팽팽했는데 이 후보자가 이제 재작년에 MBC 취재진 정용기 탑승 거절당한 적이 있었는데 MBC를 다른 식으로 응징해줬으면 한다. 시청을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등 방법이 많다. 이렇게 SNS에 적었어요. 근데 이제 청문회에서 MBC를 응징하려면 광고 안 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한 거지 광고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기사도 검색하고 막 봤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응징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다라고 해서 지적이 다르다라는 게 이진숙 후보자의 주장인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다른지 전 잘 이해가 안 돼서 전혀 근데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광고로 탄압해야 된다. 탄압까지 표현이 그렇다 치면 억압해야 된다. 과연 맞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우려되죠. 예. 일단 이진숙 후보자는요. 과거에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있었으면 오늘 인사청문회장에서 좀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게 좋습니다.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유감이다 하면 유감이다라고 하고 오늘 정리를 하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방통위원장 임명이 이번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아닙니까? 2년 됐는데 세 번째예요. 왜 세 번째입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야당이 탄핵소추안 제출하니까 방통위 기능이 정지될 수 없어서 사퇴를 했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하겠다고 하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킬 수 없어서 사퇴를 했고 모르겠습니다. 야당이나 또 일부 언론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강한 분들이 오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탄핵 소추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안 올 일입니다. 그다음에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지금 내가 당사자니까 2인 체제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진숙 후보자도 사실은 당사자죠. 왜냐하면 그 여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돼 있는데 국회에서 3명을 한꺼번에 추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2인 체제가 되면서 본인도 방통위원이 못 되고 있다가 이번에 아예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방통 2인 체제를 가지고 계속 말이 많은데 이런 방통위법을 지금 법상으로는 법원에서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진 않다고 하거든요. 그 YTN 집행정지 사건 결정문이나 등등을 봐도 그러면은 이 2인 체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률을 유지해온 거는 문재인 정부 내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과거부터 180석인 상태에서도 이 법률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태도로 나오니까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방통위에 관해서는 뭔가 계속 논란이 반복되면은 그걸 구조적으로 끊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개별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지금 이진수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 오늘 하고 있고 임명도 되기 전인데 벌써 야당에서 일도 시작하기 전에 탄핵 얘기가 또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송 변호사님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려요. 아니, 민주당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 이걸 좀 고쳐보자. 민주당이 낸 방송사법 이것도 일단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8월 12일이 임기 만료인 박문진 위원들, 박문진에서 MBC 사장을 선임을 하니까요. 요것도 일단 정부에서 중지를 해라.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도 틀리고 저는 볼 때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면 왜냐면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도 이 방식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당연히 고쳐야죠. 물론 뭐 자기들은 해먹고 우린 못 해먹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은 사실 없지만 그건 이제 동네에서 할 얘기지 이제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우원식 의장 안을 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8월 10일 박문진 이사 선임을 대통령 맘대로 하겠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얘기도 조금 길어지는데 그 얘기도 말씀드리면 최민희 의장 그 위원장이 얘기한 건 그거죠. 원래 최민희 위원장도 방통위 위원으로 야당에서 선임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어요. 뭐 8개월, 9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기다리다 해서 그냥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진숙 방통위원을 여권 추천으로 임명하고 여권에서 추천하는데 그걸 이제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야당이 안 들어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얘기한 거거든요. 당신만 되면 나는 그전부터 안 됐던 사람이다. 왜 당신만 됐으면 3인 체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 거고 이 문제는 그러면 방통위는 아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당 추천목 2명, 여당 1명, 대통령이 2명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 하라는 거고 서울고등법원이 이미 그 2인 체제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의 해임과 후임 결정에 대해서 2인 체제는 방통위 법 취지에 나와 있는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말씀하신 YTN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는 이거는 긴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 다루자. 이거는 집행정지로 할 만한 건은 아니다. 요거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다만 방통위 법 취지를 봤을 때 2인 체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라는 게 당시 이제 집행정지를 기각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통위 자체가 이런 걸 뭐 절차 다 떠나서 방송통신위가 법에 아예 여야의 의견을 같이 반영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계속 야권 추천위원은 아예 임명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진숙 지금 후보자처럼 정파적으로 가장 극단에 가 있는 분을 그냥 방통위원장 시킨다? 이건 법 취지에 누가 봐도 어긋나는 거죠. 이건 대통령이 앞서 말한 대로 뭐 야당과 대화하겠다, 뭐 협치하겠다 이 말이 그냥 수사에 불과하다는 게 액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법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서는 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그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끝날 때까지 저 방통위 얘기만 하다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이 방통위원장 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방심위원장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실은 과거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가? 매우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이 호의조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잘못 운영되는 걸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국민의힘이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뭔가 집권 여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금 하악가 얘기를 하면 잘못 운영되는 걸 바꾸려는 노력과 의지와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변화의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그 시청자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신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 중재안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그거를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는 것과
맞바꿔야 되는 문제인지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끝났으면 어쨌든 후임 그 인선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그걸 중지하고 맞바꿔야 된다. 글쎄요. 2달이든 석 달이든 우원식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대로 협상을 하다가 그러면은 그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은 아마 이진숙 위원장 임기 개시되고 나서 또 뭔가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이 있으면 야당은 또 탄핵 소추해서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2번을 그렇게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브레이크를 건 게 지금 흐름대로라면 사실은 제가 볼 땐 막장 드라마예요. 뭐냐면은 야당은 무조건 탄핵 소추해서 권한 정지를 시킬 거고 여당은 대통령실은 그 며칠 정도 남는 기간에 의결할 거 하고 탄핵 소추하면 물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하고 이게 정부를 운영하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저는 야당의 탄핵소추도 계속되는 탄핵소추도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부가 키를 잡고 있는데 며칠 임기 동안 의결하고 빠지고 의결하고 다시 임명해서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장난식으로 방통위원장이 한 100명 정도 후보자가 지금 준비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물론 뭐 지난번에 황사견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정치적으로 좀 더 한쪽이다.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나 이렇게 예를 들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방송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검사 출신이 와서 했었고요. 너무 더 사실은 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안 맞다. 이진숙 후보자는 극단적인 좀 사고를 많이 내비쳤기 때문에 앞서 이제 MBC에 대한 광고 탄압 얘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5.18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거에 동의 표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과연 방통위원장이 맞느냐? 이거는 사실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근데 계속 그 체제 내에서 MBC 사장을 선임한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방송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가 하고 싶은 사람 그냥 막 시킬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선언이에요. 그것부터 중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의회 운영도 지금 문제입니다. 의회 운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고 지금 국회가 민주당의 뜻에 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 뭐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역대 어느 국회에서 이렇게 지금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시절만큼 탄핵 소추를 아무렇지도 않게 발의하고 마치 조자룡 헌칼 쓰듯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원래 탄핵소추 제도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위원장을 날려버리고 권한을 정지시켜서 기관의 기능 자체를 스톱시키겠다.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악순환에 처해 있는 것은 맞고 그걸 어떻게든 끊긴 끊어야 돼요. 그런데 근데 그거는 처음에 예를 들어 방통위원장 지금 후보자 지명이나 이런 거면 대통령이 먼저 잘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먼저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전에도 그렇고 검사장이 딱 지난번 김홍일 검사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통위원장으로 검사가 들어온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김홍일 위원장이 들어온 게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 소추해서 결국에는 방통위 기능이 정지되기 목전에 이르니까 사퇴를 하고 후임 임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 얘기는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애초에 첫 번째 단추는 최민희 방통위원,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한 8개월인가 9개월 동안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물론 앞서 말한 정보통신산업연합회인가요? 거기에 대한 뭐 부회장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법제처 해석을 받자 그러면 하고 제안을 했거든요. 법제처가 해석을 안 내놨어요. 법제처가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임명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미 야당과 대화하겠다. 그건 없었고 방송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이미 노정된 거예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잘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 풀어야 될 키는 먼저 잘못한 건 대통령이고 풀어야 될 키도 대통령인데 안 하고 있다. 이 다음에 얘기할 류일임 방심위원장을 보면 이건 더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 와중에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끝나고 바로 다음 날 다시 호선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유 위원장이 이임식도 없이 이제 방심이 떠났고 방심이 노조는 목동 방송회관 앞에 커피차 행사까지 했어요. 임기 종료를 축하합니다. 이랬는데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심위 6기 위원들이 다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전체 위원 9명 중에 5명만 모여서 기습적으로 예고도 없이 회의를 열었고 문까지 걸어 잠궈서 의결을 하다 보니까 밀실 의결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파행으로 가고 있는 파국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혹시 우리 박 소장님께서는 방송에 오래 종사하셨기 때문에 방심이라는 기구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전에 상식적인 합의의 틀은
이미 깨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오래전에 정치, 깨졌죠, 사실. 정치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권 추천 및 야권 추천 및 국회에서 어떻게.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국회가 협의가 이제 안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고 전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협의나 합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3대 2로 맞춰놓으면 잘 운영이 되겠지라는 요건 이미 깨졌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 어떤 걸 중요한 결정을 맡겨놓는 거는 상당히 무의미하고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최소한의 틀도 방심위 같은 걸 보면 이미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좀 너무 양식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침 방송에서는 이 얘기를 잘 못했는데 왜냐하면 제 발언 때문에 그 지상파 방송인데 그 방송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여긴 유튜브죠. 네. 방심위 제재 사항이 네, 아니죠.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제재 사항이 아니죠. 아니 송 변호사님 들어보세요. 아니 김건희 여사자에 여사에서 여사 안 붙였다고 행정지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21세기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예를 들면 그 나라 폄하가 되니까 좀 그렇겠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떳떳하게 얘기하는 건 전 되게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됐고 그런 분을 다시 연임을 시킨다? 저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대통령이 변화할 생각은 없고 합의하고 협의할 생각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겠다. 그냥 뭐 대화하겠다. 이거는 그냥 레토릭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액션에서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게 보여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언론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이 방심위 같은 기구가 장기적으로 존속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어요. 사실은 방송이나 언론이 자율적으로 그 기구를 설립을 하고 어떤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언론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죠. 이런 기구를 당장 없애자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예. 저희만은 말을 안 끊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류일임 위원장의 방심위 체제가 그러니까 언론에 약간 책임을 못 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세요. 송 변호사님 제가 보는 제일 보수에서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런 일단 역할을 하고 말을 있다고. 좀 네, 하려던 말을 예, 좀 죄송합니다. 계속하면 예.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대선 직전에 김만배 신앙님 그 허위 인터뷰 녹취록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많은 언론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허위로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무슨 뭐 이건 시청자들께 오도된 정보를 선거 직전에 제공해서 죄송하다든가 그런 사과 방송 같은 무슨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나요? 제가 뭐 어디를 특정해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방심이든 선방심이든 없애자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방심위가 저도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을 해봤는데 이런 심의기구에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섭단체 추천, 뭐 학계 추천 등등 다 들어오잖아요. 이제 방심위는 대통령 임명, 그다음에 국회 추천 뭐 이렇게 들어옵니다만은 그러면은 어디가 정권을 잡느냐 하고 뭐 어디가 다수파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심의의 기준도 사실은 일관되지 않고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 점에서 뭐 논란은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고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도 방심위 같은 기구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의문을 표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없앨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법률이 있는 이상 이 기구는 작동을 해야 돼요. 방심위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위원장을 계속 공백으로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5명은 채워져 있는데 앞으로 국회 추천 위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어디가 다수인지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즉 류일임 위원장을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을 한 이상에는 그 호선의 결과는 지금 나머지 위원들이 채워져도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5명이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그게 그렇게 본질적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 것이죠. 뭐 차이가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현상이 잘못됐잖아요. 방심위 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결정들이 사실은 너무 터무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진영이나 정파성을 가질 수가 있지만 저는 과거에도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나 그 전에 민주당이 여권일 때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파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고. 근데 상식의 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방심위는 상식의 틀 저 바깥에 있어요. 근데 그 지적이 무수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다시 또 임명을 했어요. 이게 어떤 신호지? 아예 관심이 없는가? 제가 알기로 총선 전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방심위의 여러 결정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결정들을 그러니까 특히 선방에서 나오는데 예를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여사자 안 붙였다고 행정지도 내리고 사실 그런 게 조금 조롱됐었잖아요. 말이 되냐. 그래서 조롱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위대한 여사님 특검 원래 특검법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이렇게 돼 있어요. 여사가 안 붙습니다. 명사 자체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행정지도를 내렸어요. 그래서 많이 조롱이 되고 하다 보니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측에서 이거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또 그대로 류일임 위원장이 한다. 저는 이분이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번에 국회 현안질에서 나왔지만 예전에 YTN 계실 때 누나의 곱창집을 방송에 내보내고 곱창 전국 그거 맛집이라고 이런 분이 어떻게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저도 방송에 오래 있었지만 거의 그런 사례는 없어요. 자기의 윗사람들이 자기의 사적 친분이 있는 데를 가서 더구나 음식 이런 걸 거기 좀 찍어. 이건 이제 구악으로 표현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방통 심의를 공정성에 맞춰서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 사실은 그 방심위가 이렇게까지 언론에 거론이 된 적이 있었나? 사실 일반 국민들은 그런 위원회가 있었는데 있었는지도 방송 모르죠. 관계자들은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 조직이지만 잘 몰랐다라는 분들도 많고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가 됐던 조직이기도 하고 직원들은 지금 이 연임 소식에 고문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절차대로 진행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